메타패스티스트 사업 소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영어에 대해서 메타패스티스트로 분리해서 발음을 해보시면 처음 하신 분들은 잘 입에 와 닿고 시간이 되면 이게 숙달이 될 거라고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메타패스티스트, 메타패스티스트, 메타패스티스트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의 목적은 회사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 대표님들도 공통된 마인드를 먼저 공유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인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회사의 전반적인 정책과 앞으로 중기적, 장기적, 단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회원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공통된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메타앱에 대해서 여러 대표님들께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익히고 터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메타앱 내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만지고 다루고 해봄으로써 또 신규 회원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의 자산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자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챗 GPT에 묻고 지난주 내용을 상기하면서 보안센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가해서 필요 기능을 설명해 드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이런 화면이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다 잘 아시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놓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챗 GPT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챗은 채팅이나 대화를 의미합니다. 뒤에 있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해서 생성형 미리 학습된 트랜스포머의 모델을 줄임을 한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픈 AI에서는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 트랜스포머라는 딥러닝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대화 형식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챗봇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GPT는 언어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알고 있는 단어들을 기반으로 다음에 등장할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로 여기에서 단어란 언어 모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문헌에 따라서는 토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챗 GPT란 대화 형식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하고 응답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챗 GPT와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챗 GPT와 같은 AI 도구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상으로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AI 도구를 적절히 활용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 모두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서 협력하여 AI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챗 GPT에 메타패스티스트가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대답은 어땠을까요? 만약 대표님들께 이 내용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 생각해보고 10에서 15초로 답변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대화는 지금 할 수 없지만 한 2,400가지 이상의 답변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이는 받아들이는 분들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는 내용이 다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챗 GPT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패스티스트는 P2E, Play to Earn 기반의 NFT 메타버스 경마 게임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이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용자가 게임을 즐기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경제를 제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P2E, NFT, 경마 게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경제라는 단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패스티스트는 필리핀 게임 시장에 진출하여 베팅룸 투자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3D 레이싱 게임 모드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통해 메타패스티스트는 P2E 게임과 NFT를 활용한 혁신적인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라고 챗GPT에서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로 해서 전반적으로 메타패스티스트는 뭐라는 게 다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의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회장님에 대한 주요 양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단축키가 있죠. 이 단축키를 눌러보면 유현주 강사님이 나오시면서 약 58분 41초간에 걸쳐서 메타패스티스트가 뭐라는 것과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이 같이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챗 GPT에서도 메타패스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는 짬짬이 시간에
관련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과 메타패시티스트에 대한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지난주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업시 행동과 보안센터, SMS 인증과 KYC 인증, 그리고 경주마의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협동 방법에 대해서는 소 2마리가 나와서 제각기 자기 풀을 뜯겠다고 버리는 광경에서 그게 여의치 않자 중간에 모여서 상의한 끝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한쪽을 먼저 가서 먹고 이후에 반대쪽으로 가서 먹는 그런 협동 방법을 선택하면서 서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보안센터입니다. SMS 인증과 관련해서 총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에서는 국가를 선택하고 휴대폰 번호를 2단계에서는 휴대폰 번호를 인증한 후에 3단계에서 SMS를 인증하면 SMS 인증 단계는 종료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국가를 선택했을 때는 가운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KO로 치면 KO와 관련된 나라들이 쭉 나오는데 추가해서 티켓가 있는 KO를 선택하면 저희는 되고 우측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에 전송을 누르게 되면 좌측 화면과 같이 당신이 메타앱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코드 6자리가 발송이 됩니다. 이 6자리 번호를 우측에 있는 코드라고 써져 있는 그곳에 입력을 하게 되면 SMS 인증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SMS 인증이 완료된 후에 KYC 인증이 할 수 있습니다. 총 3단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국가를 선택하고 신원 형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KO를 치면 그와 관련된 것을 체크하면 좌측 화면과 같이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라는 그게 등장하게 되고 우측에 있는 Select Identity Type은 National ID, Passport, Driver's License가 있는데 National ID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이 되겠고 패스포트는 여권, 드라이브스 라이센스는 운전면허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 선택한 것을 업로드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업로드는 촬영된 화면을 먼저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주민증의 앞면과 뒷면 그리고 주민증을 들고 촬영한 사진들을 각각 업로드해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퍼스널 인포메이션으로서 개인정보, 즉 이름과 주소를 인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좌측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first name, last name, state 이렇게 나와 있는데 first name과 last name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권의 영문 이름이 있습니다.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으며 state는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주소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주소를 입력하고 영어로 변환을 누르게 되면 그 한글 주소가 영어로 변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갖다가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고 이게 다 완료가 되면 submit이라는 그 중간에 있는
그를 누르게 되면 우측에 있는 화면처럼 KYC 인증과 관련해서 펜딩이라는 단어가 활성화됩니다. 펜딩은 계리 중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이동권 구입 및 이동입니다. 무엇이든지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점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앱에 상점이 비치되어 있고 그 상점에 가서 경주마 이동권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점의 아이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이콘과 경주마 이동권이라는 그런 용어와 그거는 얼마짜리다라는 가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매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구매 버튼이 있는데 구매를 누르게 되면 맨 우측에 있는 것처럼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는 유저 관계라든지 직대 상관없이 말을 전송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게 되면 말 밑에 경주마 이동권 아이템이 형성이 됩니다. 숫자 1도 보이죠? 한 개가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가운데 창처럼 말 이전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맨 우측의 창처럼 말을 받을 사람의 아이디를 입력해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아이디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네모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님들께서 보내주고자 하는 분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말이 순식간에 그분한테 전달이 됩니다. 쿠팡보다도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보안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센터에 가기 앞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사용하시는 여러 대표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한 세 핸드폰을 사용하시면서 특히 메타F 앱 사용을 하시면서 세 가지 정도의 마음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일단 자신감이 필요하다. 컨피던스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는 것을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앱 사용하는 핸드폰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함입니다. 처음 한번 설명드렸을 때는 다 알 것 같습니다. 또 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 혼자 해보려고 하면 대부분 잘 이루어지는데 한두 가지의 그런 조그마한 파트에서 그 단계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급격히 혈압이 올라가고 짜증이 동반되면서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세 번째로는 다링입니다. 과감성입니다. 과감하게 핸드폰을 사용하십시오. 핸드폰이 서로 삭제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깔면 되고 다시 재설치하면 되고 다시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안과 관련해서 보안이 엄청 중요한데 이거를 좀 터부시하면서 또 모른다고 하면서 또 자신이 없어 하면서 가장 자기가 그래 믿을 수 있는 분한테 자꾸 이렇게 맡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자세로 하니까 전혀 못하신 분들도 잘 해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안 상태는 정말 안녕해야 합니다. 이 앞쪽까지는 KYC 인증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화면과 같이 펜딩이라고 해서 KYC 인증이 되면 우리나라 말로 계류 중, 결제 대기 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회사에서 보니까 한 이틀 있으면 이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측과 같이 KYC 인증란에 녹색으로 화면이 변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메일 인증과 SMS 인증과 KYC 인증이 전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은 OTP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마치면 보안센터에 들어와 있는 4가지 종류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보안센터가 돼야지만이 나중에 입출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자산의 이동, 그 다음에 출금 이런 관계들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분명히 아시고 오늘 서로 100% 이해가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하신 동료분들이나 또 지사장님들께 여쭈어보면 훨씬 더 빠른 이해와 습득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바로 쏙구쳐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OTP 등록입니다. OTP가 뭔가? 이게 또 중요합니다. OTP는 On-Time Password라고 그래서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야기합니다. 이 OTP는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OTP와 카운터를 기반으로 하는 OTP, SMS를 기반으로 하는 OTP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시간을 동기화시켜서 하는 것인데 서버와 클라이언트 시간이 정확히 동기화 되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OTP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안성이 대단히 우수한데 짧은 유효 기간으로 인해 도청이나 재사용 공격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구글 인증이라든지 네이버 보안 카드 등의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운터 기반의 OTP가 있습니다. 이거는 OTP가 생성 시마다 카운터 값이 증가해서 이를 기반으로 OTP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동기화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서버와 클라이언트 카운터 값이 일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증에 실패하는 그런 OTP입니다. 다음은 SMS 기반입니다. 문자 메시지 전송 방식인데요. 서버에서 생성된 OTP를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합니다. 이거는 편의성 면에서 좋습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도 OTP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SMS라는 그런 특성상 보안의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시면 은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회사 이런 데에서 인증 코드가 간다고 이렇게 하면 불러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주 접해봤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SMS 기반 OTP입니다. 이런 것들은 온라인 뱅킹이라든지 쇼핑몰 등에서 2단계 인증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그런 OTP입니다. 이러한 OTP는
AI와 결합한다면 더욱 정교한 인증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OTP와 결합해서 보다 더 나은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OTP가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가 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분산형 인증 시스템이 결합되어서 데이터의 안전성과 변조 불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해킹과 데이터 위조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OTP, 원타임 패스워드는 온라인 보안에서 필수적인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가지는 일회용 비밀번호는 사용자의 계정과 거래를 보호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정 비밀번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이라든지 전자상거래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메타 FF 사용하면 우리가 비밀번호를 넣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대부분 분들은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 이 보안들을 잘 사용하기를 두려워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대표님들도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대표님들은 매우 낮은 단계의 보안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1234567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리자가 위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관리를 해주는 입장에서 한 개의 동일된 비밀번호를 써서 사용하는 그런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OTP를 등록해서 사용해야지만이 이 각종 자산이라든지 각종 정보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OTP는 보면 한 바퀴 도는데 30초 단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초 이내에 입력하지 않으면 OTP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게 되어 있고, OTP를 일정하게 사용하는 시기를 놓치면은 그게 잠겨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OTP 등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쉽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OTP를 등록해 놓으시면 비록 내가 설정한 비밀번호가 아주 낮은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OTP를 입력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OTP만 설정되어 있어도 추가적인 그런 보안 상태가 강화됨으로써 여러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자산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OTP 등록은 3단계에 의해서 설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에서 OTP 앱을 설치하는 게 1단계이고, 2단계에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OTP 등록하는 거기에서 QR코드를 생성해서 스캔을 하는 게 2단계이며, 3단계는 앱에서 6자리 코드를 입력해서 설정을 하면 OTP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세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우리 플레이 스토어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가서 플레이 스토어를 타치를 하게 되면 2번 우측과 같이 검색이라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그 창을 타치를 하고 OTP라고 쓰게 되면 OTP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OTP 구글이라는 그것을 누르면 4번 OTP를 열기를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문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OTP 앱이 여러분 휴대폰 창에 이렇게 스페이스 눈 같은 이런 게 설정이 돼서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2단계까지가 1단계 사항입니다. 2단계입니다. QR코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스캔하는 겁니다. 여러분 OTP 등록과 관련해서 1, 2, 3단계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휴대폰을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1단계는 끝났고 쭉 올려보면 2단계 스캔하세요 라는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 스캔에 대해서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과 같이 다른 분의 핸드폰이나 또 다른 나의 핸드폰을 가지고 QR코드를 촬영해 놓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설치해 놨던 OTP를 클릭을 하게 되면 4번과 같이 창이 활성되면서 밑에 열 십자 모양의 그 아이콘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6번과 같이 QR코드 스캔이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QR코드를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누르게 되면 7번과 같이 촬영 준비 창이 활성화됩니다. 이 활성된 촬영 준비 창을 놓고 다른 분의 휴대폰으로 찍었던 그 QR코드를 열어서 그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준비 상태를 하면 8번과 같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창에 코드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585498이라는 이런 코드가 나왔습니다. 이 코드를 2번과 같이 3단계 앱에서 6자리를 입력하세요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585498을 입력하게 되면 OTP 등록이 완료가 되면서 여러분의 보안센터 창에는 OTP 등록에 대해서 녹색으로 변하면서 보안과 관련해서는 이메일 인증과 SMS 인증, KYC 인증, OTP 등록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요기능 설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캐시 확인을 어디서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타 F 앱에 들어가서 있는 거를 모든 것을 다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것도 들어가 보고 저것도 들어가 보고 나와 보고 안 되면 다시 들어가고 해서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 나는 강의에 참석했는데 왜 이게 캐시가 안 들어오지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낸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캐시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창에 가서 들어가면 계정에 5가지가 나옵니다. 마이 페이지, 입출금, 보안, 계정 관리, 설정이 나오죠. 여기에서 나의
말 출전 비용이라든지 경주 배당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이 페이지를 가야 됩니다. 네, 마이 페이지에 가셔서 매, 보면 메다 캐시, 메다 X, 이벤트, 메가 추리, 경마 기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시지 않습니까? 캐시. 그럼 캐시와 관련된 단어는 얼른 봐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시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창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 캐시에 대해서 쭉 일자별로 나오고 들어왔던 게 쭉 나옵니다. 이 예시문을 보면 30이 들어왔고 10이 들어왔고 3.3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유형을 보면 좌측에 유형이 있는데 그 어떤 유형 세 번째 3.3에 대해서 보면 레이싱에서 이겼다 3등 했구나 그래서 3.3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친절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면 대부분 30캐시씩 이렇게 이제 들어온 시기에 받았는데 유형은 ETC로 인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들어온 금액이 30씩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줌 이렇게 되어 있고 2025년 3월 28일 그 밑에도 2025년 3월 28일 그 밑에는 2025년 3월 27일, 그 밑에는 3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 다 강의를 들으신 분은 2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한 번만 들으신 분은 한 번만 들어와 있는 거고, 이렇습니다. 대부분이 업무를 지금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해서 다소 시간은 늦지만 들어오지만, 어, 아이디가 좀 찾기가 힘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것까지 다 소환해서 주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의 기능 사용 방법입니다. 문의 기능에 대해서 사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5단계로 해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이 다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메타F 글로벌 에셋에 접속해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좌측에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밑에 있는 사선을 누르게 되면 우측 화면과 같이 계정부터 1대1 문의, 공지사항, 이벤트, 리말, 스테이킹, 거래소, 상점, 레이싱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문의 기능이기 때문에 1대1 문의 아이콘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누르면 보시면 좌측 화면과 같이 1대1 문의 목록에서 바로 밑에 글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쓰기 버튼을 누르시면 가운데 화면과 같이 1대1 문의하기 그래서 카테고리, 제목, 설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가 뭐지? 여기 또 이 겁나서 또 한국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누르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우측과 같이 카테고리가 아예 회사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19개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회원가입에 문제가 있으면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로그인이 문제가 있으면 로그인을 누르시고 비밀번호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누르시고 작성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여기에 모든 사항이 없다. 그러면 맨 밑에 기타 사항에 포함해서 작성해서 보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작성해서 맨 밑에 있는 제출하기를 쫙 누르시면 그게 회사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답을 하고 여러분에게 직접 그 답변을 드리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대표님들이 만약 궁금한 게 있다면 과감하게 들어가셔서 과감하게 앱을 사용하시고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나와서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메타페스티스 앱 설치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았는데 또 이게 신규분들 이런 분들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시기는 앱이 휴대폰에서 삭제되어 재설치할 때라든지 신규 대표님들께 앱을 설치할 때 이런 앱 설치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 공유하기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앱 우측 상단 점 3개 있는 것을 쭉쭉쭉 누르면 우측에 2번과 같이 공유하기, 페이지 찾기, 번역 이런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공유를 클릭하시게 되면 공유를 클릭해서 상대편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대편으로 보내게 되면 이 내용과 같은 주소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 로그인 해가지고 이렇게 쑥 나오니까 윽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들은 로그인을 바로 하시면 되는 거고 처음 하시는 신규 등록을 해야 되신 분들은 계정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회사에서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계정이 없으신가요? 시작하기. 이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누르시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 9개의 요소가 짜잔 하고 등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9개 요소를 가입하고 누르면 회원 가입이 돼서 앱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쉽게 신규분들한테 전혀 부담 안 느끼고 설치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사용자 이름이 앞으로는 영어의 특수 문자에 숫자로 표기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고 회사에서 시작하면 그때부터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리아 메타페스티스트 가입 및 활용입니다. 텔레그램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면 코리아 메타페스티스트라는 그런 창이 있습니다. 그것에 가입해서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가장 최신의 공지사항을 실시간에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강의된 모든 회사의 역사와 모든 공지사항과 이런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정보를 최단 시간 내에 인지 및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코리아 메타페스트에 들어오셔서 함께 활동하시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그 앱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마음 자세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감과 꾸준함, 과감성을 가져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안센터에 대해서는 반드시 OTP 등록이 되어서 보안을 반드시 강화해 놓으셔야 됩니다. 캐시 확인과 1대2 문의, 그 다음에 매대앱 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보시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어, 대표님들께서 보다 더 향상된 자기 기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앱에 들어와 있는 그 캐시를 보내고 받고 환전하고 수합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출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내용을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그때 제기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대표님들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메타 F 인생을 들으면서 보다 더 나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